자, 필리스 이제 7번을 봅시다. 필리스 7번.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거듭 제곱 반복되는 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루트 2가 포함이 되는 꼴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z가 보통 저렇게 나왔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나왔잖아. 우리 보통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은 보통 뭘 하죠?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보통 하긴 하는데, 얘는 유리화를 이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 이제. 유리화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가 그 거듭 제곱을 해보는 거니까, z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 z의 제곱을. z 제곱 구해보시면, 저거 분모는 제곱해서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좀 기억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이게 소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거되는 게. 또 약분되는 게 있어요. 약분되는 게.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약분까지 다 되면은 이제 z제곱이 마이너스 i가 돼. z제곱이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처음에 제곱하기 전에는 z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제곱해보고 나니까 좀 간단해지죠? 비교적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걸 토대로 저거 z제곱부터 10제곱까지 다 더해라. 그러면은 결국 z제곱을 제곱한 거, 세제곱한 거, 네제곱한 거, 5제곱한 걸로 볼 수 있니?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이니까 그러면은 그 z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 놈을 제곱하는 거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을 세제곱한 거 쓰니까 그러면은 얘 세제곱하면은 최종 부호 마이너스인데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부호 또 뒤집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제 부호 뒤집어가지고 요거 부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z8제곱은 이제 얘를 제곱해 주는 거니까 두 번째 거 제곱하는 셈이니까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해보면은 4개가 이제 반복이 된 거잖아. 이제 4개가 4개 반복이 된 거니까 요 놈 있죠. 요 놈, 얘랑 똑같은 거 알겠니? 얘네들이 똑같은 거 똑같이 나올 거야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z10제곱이 처음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i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 요거는 이제 다 소거되죠. 소거돼서 없어지면서 맨 마지막 뭐가 남아? 마이너스 i만 남게 될 거야. 마이너스 i만.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소거되는 거 보통 4개씩 한 묶음 묶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7-2번은 그 z를 도대체 몇 번 제곱해 주셔야지만이 이게 i가 될까라는 걸 찾는 거야. 요거. 근데 아까 그 i가 되는 게 아까 z 몇 제곱이었죠? i가 되는 거? 이제 z제곱을 세제곱을 한 z6제곱이죠? 그러니까 n이 6부터 시작하겠지? 6부터 이제 6부터 스타트 할 거야. 근데 이게 원래 그 i는 4개씩 반복이 되는데 얘는 z제곱이 이제 이렇게 i꼴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그 8개마다 반복되는 거 알겠니? 8개마다 2, 4, 6, 8 해가지고 이 앞에 4개가 한 묶음이고, 얘네들이 아까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8 차이 나는 것끼리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8 차이 나는 것끼리. 그러면은 6에서 8만큼을 더 더한 몇? 14. 8 차이 나는 것끼리 다 이제 되지 않을까? 8 차이 나는 것끼리. 요거 이제 8 차이 나면 요거 똑같은 거 알겠니? 요거 8 차이 나면 똑같은 거. 8 차이 나면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 100 이하에서 세라고 했잖아. 그럼 계속 해주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요거 찾아야 될 거냐? 맨 마지막 거. 요게 뭘까? 맨 마지막 거. 잘 세봐. 몇 나오죠 이거? 11? 이게 이제 11개다 이 얘기야. 11개다. 그 끄트머리는 뭔데 그러면 얘는? 요거 뭡니까? 대충 찍은 거야?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찾는 요령이 있어.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이게 8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8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런 거 잘 찾는 방법은, 얘들아 봐봐. 여기다가 2만 더해주면 8의 배수 나오지. 2만 더해주면. 근데 생각해봐. 100 이하에서 8의 배수가 끄트머리가 뭐야? 뭐 100 나누기 8 해주면은 이제 끄트머리가 찾을 수 있지. 8일은 8, 8이 16 해주면은 이제 얘가 이제 맨 끄트머리가 이제 나오긴 하죠.
12번째라는 거잖아. 8 곱하기 12 해주면은 이게 96이야. 96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8부터 96까지가 12개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보라색을 찾는 게 아니라 흰색을 찾는 거잖아. 이게 얘네들이 비교해보면은 플러스 2 해야 밑에 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 해야 위에 게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여기가 94인 거야. 94.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사실 8개마다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8을 더해주면 102가 나오는데 얘는 범위를 벗어나죠. 102는. 요거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요렇게까지만 답이 되겠다. 요렇게까지만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총 12개로 답을 내는 거야. 12개로. 12개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개. 이거 세는 요령을 잘 알아야 돼. 세는 요령을. 알겠지? 만약에 딱 깔끔하게 8의 배수였으면은 이거 나눗셈으로 금방 나오긴 하잖아. 나눗셈으로.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살짝 살짝 수를 뭐 적절히 더하고 빼서 배수처럼 만들고 세준 거야. 배수처럼 만들고. 이렇게 세준 것으로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게 조심할 점이 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거 2를 더해가지고 8의 배수 만드니까 100을 8로 나눈 12. 그럼 얘가 무조건 답이 아닌가요? 얘가 무조건 답이겠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해, 이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봐, 만약에 저 자연수 n을 이제 100 이하가 아니라 만약에 102 이하에서 만약에 세라고 했어. 만약에 102 이하. 그러면은 요거 8의 배수 셀 때 이제 요거 다음이 104인데 우리가 102보다 작은 그 8의 배수가 몇 개인지 사줄 때 이렇게 또 하겠죠,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 해보다 보면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6이 남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2개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그런데 빼기 2에서 원래 수를 찾았는데 102까지 세는 거니까 얘도 세줘야 되는 거지. 얘도 이제. 얘도 세줘야 되는 거 맞니? 얘도 세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 구해놨다라고 해서 12개 구해놨다라고 해서 12개가 답이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 한 번 더 이제. 요거 한 번 더 반드시 확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나눗셈 해가지고 나온 게 답이 아니야. 요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필수 이제 8번 봅시다. 필수 8번 이제. 내가 지금 표정을 보고 있는데 방금 문제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났을 때 표정이 뭔가 지금 미묘하게 달라. 지금 이제. 미묘하게 다른 게 보여 지금 이제. 약간 좀 힘듦이 약간 좀 추가됐어. 힘듦이 얼굴에. 힘듦이 추가되고 있어. 자, 필수 이제 8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잠 깨겠지 이제. 자, 필수 이제 8번을 봅시다. 8번을 이제. 자, 요거 좀 잘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이게 루트끼리 곱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수끼리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끼리 곱할 때만 튀어나오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 곱해주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 이제. 그리고 이제 분수일 때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더 튀어나온다 라는 게 있었어 이제. 그거 잘 기억해줘야 돼. 이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A, B가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A, 루트 B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AB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모만 음수인 요런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 요게 있었어. 요게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자, 이걸 제외한 상황에서는 곱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없고 분소식도 마이너스 없이 합쳐지는 거였어. 요 이외의 상황은 이제. 자, 그럼 봐봐. 잘 구별해줘야 돼. 요거는 둘 다 음수니까 합쳐지면은 루트 해주면서 이제 6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합쳐지면서 루트 해주면서 8의 제곱 해주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거든. 마이너스 8의 제곱이거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봐봐.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6 해가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이제 저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심할 점이 그 루트 안에가 지금 음수잖아. 음수. 루트 안에가 음수면 무조건 이렇게 처리해야 돼. 잘 봐. 이거는 그냥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루트 안에가 음수면은 요거 부를 뒤집고 i를 바뀌 쓰는 거였어. 부 뒤집고 i야. 부 뒤집고 i.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부 뒤집고 i를 바뀌 쓰는 거였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줘야 돼.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6 플러스 8i 이거 2니까 마이너스 2i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6 플러스 6i가 있어. 마이너스 6 플러스 6i. 자,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기서 이제 a 빼기 b의 값을 구해줘라라는 거야. a 빼기 b의 값을 구해라. a가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6이고 b가 지금 뭐냐면은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6. 잠깐만. b가 플러스. 잠깐만. a 빼기 bi니까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되겠죠? b가 마이너스 6. 그래서 a 빼기 b를 계산해주면 요거 이제 0 나오겠지, 0? 둘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두 수를 빼면은 0이 나오죠, 0? 0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답은 그래서 2번인데, 근데 요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 요게 이제. 헷갈리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 안전하게. 잘 들어야 돼. 우리, 루트 안에가 음수면은 내가 방금 전에 부 뒤집고 i 얘기했잖아. 그거에 충실해서 예를 한번 다시 풀어보면은 좀 천천히 푸는 거지만 안전하게 하는 방법.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걸 보는 순간 다 부 뒤집고 i를 써. 그냥 다 부 뒤집고 i를 써. 그냥 부 뒤집고 i를 다 써.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를 다 저렇게 바꿔놔. 싹 다 바꿔놔.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보시면은 루트 6 그냥 여기고 i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는 그냥 루트 8 그냥 8이고 i 쓰신 다음에 요거는 루트 4분의 루트 16이 2 맞니? 2? 루트 4로 합쳐지니까 루트 4분의 16. 근데 i분의 1이 이제 분모에 i가 있잖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i분의 1이 뭐라고 했지? i분의 1 이거 실수화 해주면 i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i 해주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i랑 같은 거지. 플러스 8i 마이너스 2i랑 같으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은 이렇게 풀어. 부 뒤집고 i로 해. 부 뒤집고 i로. 아시겠죠? 부 뒤집고 i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부 뒤집고 i로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6 플러스 6. b가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리한 문제인데. 필수예제 9번. 자, 이제 요거 한번 또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분소식인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합쳐지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이거?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되고,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분모, 분자가?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야.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 이제.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 자, 잘 생각해야 돼. 자, 기억은 루트끼리 그냥 합쳐지잖아. 우리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한 번 더 튀어나오죠. 둘 다 음수일 때. 근데 지금 A, B가 둘 다 음수는 아니지 지금 이제. A, B가 둘 다 음수가 아니니까 그냥 합쳐지는 게 맞는 거야. 그냥 합쳐지는 게. 되십니까 이거? 그냥 합쳐지게 되겠지? 그 다음 니은도 보자. 니은 부호 잘 생각해봐 부호. 니은은 지금 이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 보이니? 마이너스 튀어나오려면은 둘 다 음수여야 돼. 마이너스 A랑 B가 둘 다 음수여야 돼. 근데 지금 마이너스 A가 음수야. B도 음수야. 즉 루트 안에 있는 게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밖에 마이너스 하나 더 튀어나오는 게 맞다 이거야. 마이너스 하나 더 튀어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보는 거야. 니은이 맞다. 니은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디귿도 봅시다. 디귿을 분수네. 보시면 자,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분모 A가 음수, 분자 B가 양수여야 돼. A가 음수, B가 양수여야 돼. 근데 A가 음수, B가 양수, 지금 부호가 전혀 안 맞죠,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틀린 거네.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리을. 요거는 봐봐. 얘는 그냥 합쳐진 거거든. 그냥 합쳐졌는데, 이게 그냥 합쳐지려면, 이제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온 거잖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은, 분모 B가 음수, 분자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즉 봐봐. B가 음수,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생각해보자 이제. B가 음수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지금 부호가 뭐냐면은 음수거든, 음수. 위아래가 둘 다 음수면은 그냥 합쳐진다라고 했어. 그냥 합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그러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 특수한 상황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 특수한 상황만.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만. 답이 그럼 기억, 니은, 리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화 예제를 봅시다. 심화 예제. 자, 심화 예제를 보시면, 자, 두 복소수 Z 오메가가 있는데,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돼 있어. 항상 옳은 것을 골라줘라. 자, 기억은 이제 뭐냐면은, 자, 만약에 Z가 켤레 복소수라면은, Z랑 오메가를 곱했을 때 실수이냐라는 거거든, 이제. 자, 요거는 좀 잘 보세요, 이거. Z를 오메가 바로 두는 거니까, Z 오메가는, 그러면은 Z랑, 자, 다시. Z 오메가는, 저 오메가 바랑 오메가를 곱해주는 거거든. Z 대신에 저거 넣는 거야? Z 대신에. 저걸 넣은 거야? 저걸 넣은 거죠, 그 지금? 넣은 거야? 근데, 이게 실수이냐라는 거야, 실수이냐. 자,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은 무조건 실수가 돼야 돼,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시를 들어보자. 오메가를 내가 A 플러스 BI로 잡아. A 플러스 BI로.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는 부호를 뒤집으니까 A 빼기 BI가 될 거야. A 빼기 BI가. 얘네들이 직접 곱셈을 이제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과연 어떻게 부호가 나오는지 생각해봐.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거야. B제곱 I제곱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B제곱이야.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게 돼. 결국에는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요거 이제 실수죠, 실수. I가 없으면 실수지. I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 게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얘들아.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은 이러한 이제 과정에 의해서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 돼. 요걸 기억해놔.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니은. 자, 이제 어떤 복소수 Z랑 또 다른 복소수 오메가 제곱을 더했을 때 0 나오면 이러면은 둘 다 0이냐 라는 거거든. 요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요거 맞을까 틀릴까?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 각각이 과연 0일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요거는 틀리다. 발레가 있어, 발레. 어떤 발레가 있냐면 그냥 뭐 간단한 발레가 있는데 Z를 I라고 잡고 오메가를 1이라고 잡으면 저거 계산해 보시면 Z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계산해 보시면 I제곱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1 해가지고 0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하는 건 0인데 각각이 0이 아닌 거야. 이런 발레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발레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발레.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발레. 자,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우리 실수 있죠, 실수. 요거랑 이제 좀 반대로 대치해서 만약에 실수 A, B에 대해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 B가 둘 다 0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야, 이거는. A, B가 실수일 때는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야, 둘 다 0.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근데 복소수일 때는 그렇지 않은 예시가 있는 거야. 발레가 있다라고 기억해 줘야 돼. 발레가 있다. 발레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발레가 있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디귿. 디귿은 이제 z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일 때 저게 실수이냐. 자, 디귿. z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일 때 i의 z 플러스 오메가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z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일 때 자, 이거거든. z자리에 이거 대입해보자. 이거 대입해보시면은 i의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i의 자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너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실수인지 허수인지 이거 알겠니 이거? 당장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직접식 써봐야 돼. 오메가를 a 플러스 bi로 좀 잡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야. 여기에 혹시 되나 안 되나 해보시면은 이제 켤레 복소수도 구해 놓을게. a 빼기 bi를 구해 놓으시고 여기다 적용해 보시면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 플러스 a 플러스 bi로 이제 지금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이제 이렇게 대입을 이제 했어. 대입했는데 잘 보시면은 소거되는 게 있죠. 소거되는 거. 소거되는 게 있어. 그럼 남는 게 2bi잖아. i 곱하기 2bi. 이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b까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b까지. 이거 실수 맞네? i가 없으니까 실수가 맞죠? 그래서 얘는 실수가 맞는 설명이다. 디귿은 맞는 것으로 보는 거야. 디귿은 맞는 것으로. 답을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으로. 기억 디귿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기억 디귿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그래서 여기 이런 보기 문제가 좀 이제 어려운데, 보기 문제가 이렇게 예시를 잡으면 다 풀려. 무조건 얘들아. 예시 잡으면 돼. 이거 a 플러스 bi로 잡고 다 해보면은 다 일단 풀리게 되어 있어. 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 문제. 심화 예제 2번 또 보시면 심화 예제 2번. 자, 심화 예제 2번은 자 x가 지금 저렇게 자 2분의 모시기 라고 나왔을 때 자 요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요 값을 구해봐라.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일단은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여기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모자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이제 좀 모자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알려줄 테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울 거니까 배운 대로 해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을 좀 이제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정리할 거거든 이제. 자 무작정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양변에 2 곱해주고 마이너스 1 넘겨준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해. 제곱을.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루트 3i를 제곱해주니까 이제 i 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도 이항해 봅니다. 마이너스 3도 이항해주면은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 나와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까지 나오게 돼. 우린 일단 요 식까지 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 요 식까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 요 식까지 이끌어내주자 이거야. 근데 요 식까지 이끌어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값이 이거죠 이거. 요 4차식을 구하래. 요 4차식을. 요걸 구해주래. 저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보니까 저거 어떻게 구할까? 자 이렇게 한번 좀 구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자 어떻게 줄 거냐면은 자 우리가 저 4차식이겠지 얘들아? 저 4차식을 얘로 나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저 4차식을 씁니다 이제. 4차식을 이제 4차식을 쓰시면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뭐가 와줘야 돼?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이제 x제곱이 와줘야 되니까 해보시면은 x세제곱 플러스 x네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요 나눗셈 하는 거야 그냥. 나눗셈은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눗셈은 할 수 있죠. 이거 빼보시면은 이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의 1까지 나오게 돼. 좀 더 해봐야 돼 이제. 2가 필요해. 2. 이 x가 필요해. 2x. 2x까지 쓸 거야. 2x까지. 그래서 마저 진행해 줍니다. 마저 진행해 주시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빼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것 같고 이거 한 번 더 해주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빼주니까 자, 빼기 3까지 있죠? 빼기 3 이거 빼주시니까 최종적으로 2가 나오게 돼. 2가 나오게 돼. 요 2가 답이야. 답이 그래서 4번이야. 4번. 요 2가 답이야. 왜 이게 답이냐면은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원리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이 요 4차식인데 우리가 지금 이 4차식을 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저렇게 나오잖아. 몫이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나머지가 플러스 2까지 나왔잖아. 이제 플러스 2까지.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아까 0이라며 0. 그럼 이게 0이면은 이 값이 뭔지 몰라도 어차피 여기가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답인 거지. 이게 답. 2로 답을 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2로 이제. 자, 그래가지고 답이 이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 여기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 이 친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다리가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우리 잠깐만 좀, 다리 좀 아플까? 잠깐만 좀 몇 분만? 응? 다리 좀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 빨리 일어나, 빨리. 서서 좀 잠 좀 깨, 이제, 서서, 이제. 조금 작아서 안 보여. 저기, 조금 작아서 안 보여, 지금. 폴짝 뛰니까 보이지, 폴짝 뛰니까. 자. 어떻게. 한 문제 풀어 갈 때마다 이제 표정의 변화가 이제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이렇게 있는지, 이제, 표정의 변화가. 야, 자. 이런 친구도 오랜만에 보네, 되게, 이제. 이런 친구도. 되게. 자. 그거를 쌤이 학원에다 구비를 해놓을게. 졸음껌 좀 센 걸로 내가 구비해놓을 테니까, 이제 저런 거 센 걸로 구비를 해놓을 테니까, 잠을 좀 깨도록, 그거 구비해놔야 되겠다, 이제 그거.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여기. 봅시다, 2차 방정식. 자, 여기 2차 방정식은 중3 때 사실 했었기 때문에 익숙한데, 중3 때 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 덧붙여서 하거든요, 여기서. 원래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만약에 잘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놓고, 이제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근 x를 구하는 건데, 얘가 0이 되려면은 얘가 a분의 b여야 되고, 얘가 이제 c분의 d이면은 0이 만들어지겠죠, 0이 이제. 그래서 x가 a분의 b이거나, 또는 x가 이제 c분의 d인 것으로 볼 수 있어. x가 c분의 d인 것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근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은 x가 뭡니까? x는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는 게 근해 공식이었죠. 근해 공식이었고 근해 공식이었지. 자,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이야.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너네 짝수 공식 혹시 아니죠? 짝수 공식. 이거 알아야 돼. 짝수 공식. 뭐였었냐면은 그냥 a분의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8마 루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짝수 공식이야. 짝수 공식. 이게 짝수 공식입니다. 짝수 공식이고, 자, 짝수 공식을 적용해 주려면은 2차 방정식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가능해. 그 1창의 개수가 저렇게 2의 배수처럼 나왔을 때 이처럼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어떨 때? 저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요.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때만 이제 가능할 거야, 이제. 이때만 이제 가능하고,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해도 답은 나오지만은 저렇게 하면은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돼가지고 조금 더 과정이 길어져.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짝수 공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원래 루트 a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루트 없애가지고 a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 절대값 a야. 원래 절대값 a.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이거 절대값 a가 맞고, 이제 우리 원래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 나눠서 풀거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어야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이면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저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런 내용도 있었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야. 판별식 이제. 판별식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했었죠. 이 중3 때 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했을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게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가 이제 판별이 돼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판별식이야.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판별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판별식인데 기호로는 D라고 나타낸대. D라고 나타낸대요. D. 우리 영어 잘 하잖아요. 그죠? 영어? 판별식이 영어로 뭘까? 판별식. 판별하다. 뭐야? 판별하다. 뭐야? 판별식은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D라고 보통 나타내.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넌트. 자, 그래서 이 D가 양수이면은 우리가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D가 0이면 얘들아 얘가 0이면은 루트 0은 0이니까 이 앞에 풀마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중근. 이제 중근을 가진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더라고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다라고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을 가지게 될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얘네들을 합친 건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실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집니다. 실근을 가진다라고 쓰시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짝수 근해 공식이 있었잖아요. 짝수 근해 공식의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D 나누기 4라고 얘기하거든. D 나누기 4. 짝수 근해 공식도 판별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 두 근의 합 있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맨 앞에 거랑 가운데 거를 보는 게 두 근의 합이었어. 맨 앞에 거랑 가운데 거 보는 게 두 근의 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은 끄트머리 두 개 보는 거죠. A분의 C로 보시는 거였죠. A분의 C로 보는 거였어. 자, 그다음 3번 절대값.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야. 두 근의 차. 우리가 보통 두 근의 차는 그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가지고 얘 더한 거에 제곱해서 뭐 4알파 베타 빼서 하는데, 우리 이렇게 공식화해서 기억해 놓자.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기억해 놓자.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으로 기억해 놓자. 자, 이거 짝수 공식 버전도 있는데요. 절대값 a분의 2 루트 짝수 판별식. 이렇게도 좀 기억해 놓자. 짝수 판별식으로도 기억해놔. 절대값 a분의 2 루트 짝수 판별식으로도 기억해 놓자. 근데 이거 봐봐. 어떻게 좀 연상해서 왜 기억하시냐면은, 이게 다, 분모가 다 지금 뭐야, 분모가? A지, A. 분모가 A고, 분자가 B, C, D. 이게 알파벳 문자가 하나씩 늘어난다 생각해. B, C, D. 이렇게 늘어난다. D는 이제 판별식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판별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루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루트 판별식으로도 생각을 하세요. 루트 판별식. 루트 판별식으로도 생각하자. 루트 판별식. 그 다음에 요거 짝수가 되는 거는 우리 그 근해 공식이랑 짝수 근해 공식은 그 분모에 2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볼 수 있잖아. 짝수 공식은 분모에 2가 없죠. 2배가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근해 공식에서 2배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얘도 이 상태에서 2배가 돼가지고 이제 짝수 상황에 대한 두근의 차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자고. 이렇게 이제 두근의 차를 이렇게 좀 공식화해서 좀 외워놓는 게 좋을 거야. 공식화해서 외워놓는 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얘들아 이거 볼래?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2와 1의 차. 몇이야 저거?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3? 이거는 3이야 3. 얘들아 원래 차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원래 이거 낚이면 안 돼. 차는 원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 원래. 큰 수에서 작은 수. 그래서 내가 요 관련한 이제 1화가 있는데 1화가 있거든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있는데 고1 때구나. 고1 정확히 기억나. 고1 2학기 중간고사였어. 그때 내가 이제 반에서 그래도 공부를 나쁘지 않게 했어 이제. 근데 이제 나쁘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반에서 1, 2등을 다퉜는데, 근데 이제 나랑 1, 2등 다퉜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성향이 달랐어. 나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을 좀 잘했겠지 이제. 근데 걔는 완전 문과 성향이야. 나보다 국어 영어를 잘해. 근데 나는 걔보다는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걸 잘해 이제. 성향이 완전 정반대야. 근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였는데 1학기 때는 내가 다 걔한테 졌어. 내가 그래서 반에서 2등이었어. 근데 2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근데 얘가 수학을 나 기본은 하는데 이제 좀 엄청 잘하지 못했거든 이제. 그래서 나 기억에 나는 게 2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그때 수학을 이제 100점 맞았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때 60점대를 맞았어. 60점대. 60점대 맞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 그때 수학 시험지 맨 마지막 서술형 문제였어. 이렇게 차를 구하는 문제였어. 차. 근데 나는 이제 이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제. 그러면은 차는 그럼 무조건 0 이상이 나오겠지.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근데 걔는 반대로 쓴 거야, 부호를. 그냥 이렇게 뺀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걔는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답이 틀린 거잖아, 이제. 그래서 답점수에서 까였어, 이제. 한 2점인가 까였나? 1점 까였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나는 이제 이거를 맞았고 걔는 틀렸어.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과목이랑 합산하잖아 이제. 누가 반에서 1등 2등 하냐 따지잖아 이제.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그때 9과목이었나? 100점인데 9과목이니까 총점이 900점이잖아. 900점. 그때 내가 이 친구한테 총점 0.2점 차이로 1등을 했었어. 0.2점 차이로. 진짜 간발의 차이로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은 요거를 알았냐 몰랐느냐가 약간 그걸 가르지 않았나. 요걸 알았냐 몰랐느냐. 알겠지? 그치, 이제 이거를 이제 아니까 이제, 너네는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은 이제 너네는 이제 맞고 나머지가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원래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차는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봐봐. 알파 베타 중에서 지금 뭐가 크고 작은지를 이제 모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두근의 차라고 얘기하는데,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야. 근데 알파 베타 중에서 뭐가 크고 작은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 문제 사용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값을 치운 거야. 무조건 0 이상이 나오도록. 아시겠습니까? 두근의 차는 원래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 그런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M은 원래 좀 요런 거 그 점수 관련해서 조금 나는 좀 살면서 운이 좀 좋은 편이거든. 되게 이제 운이 좋은 편인 게, 그 친구랑은 이제 0.2점 차이로 내가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중3 때도 이런 적이 있어. 중3 때도 이제 중3 때도 그때 9과목이었나? 중3 때도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셨나요? 3학년 때? 기말만 보셨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또 내가 반 1등 했어. 내가 나쁘지 않게 공부했어. 근데 그때 2등이었던 친구랑 총점 0.1점 차이였어. 그때는 0.1점 차이.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이제 약간 그 시기하면서 다음에는 널 꼭 이기고 말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 다음부터는 다 졌어 걔가. 내가 다 이겼던 적이 있었다. 그랬던 적도 있어서 이런 점수 관련해서는 내가 좀 약간 운이 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차는 잘 기억해놔. 차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야. 무조건 이제 나중에 너네가 문제 풀 때 쌤이 그때 뭐 얘기해줬다고 있던데 하면서 떠올리면서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볼게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자, 우리가 근이 만약에 주어지면 인수분해 표현으로 x-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x-근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전개해보면은 x제곱에다가 이거 1차 함계수는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줘가지고 이제 쓸 수 있고, 상수항은 지금 이제 얘네들이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알파 베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저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써봐 라고 한다면 x-근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이렇게.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x제곱 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의 반대 부호가 1차함계수야 이제. 두 근의 합의 반대 부호가 1차함계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이 온다라고 기억을 좀 해놔야 돼 이제. 뒤에서도 연습할 거야. 근데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만약에 a로 나오게 된다면 그 a까지 반영해줘가지고 써주면 됩니다. a만 다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2차식의 인수분해. 자, 이제 만약에 두 근이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x-근으로 인수분해 해야 돼요. 무조건 근이 주어지면.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만약에 저렇게 a가 있으면 앞에 a까지 반드시 달아줘야 돼. 반드시 이제 a까지 달아서 인수분해 표현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저렇게 인수분해 표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레근입니다. 켈레근.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 B, C가 만약에 유리수야. 유리수. 저 각 항의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잖아요. 각 항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 무리수잖아. 무리수로 나오게 된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켈레근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켈레근 가지는 거. 밑에는 뭐냐면 ABC가 이번에는 실수일 때입니다. 실수일 때. ABC가 만약에 실수면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I잖아? 다른 한 근은 켈레근으로서 P 마이너스 QI로 나오게 돼. 무조건 P 마이너스 QI로. 근데 이게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무리수 켈레근을 가지려면은 얘들아 무리수의 반대가 뭐야? 무리수의 반대.
유리수로 생각해. 그러니까 무리수 켤레근을 가지려면은 각 항의 개수가 유리수여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또 지금 이제 이 허수 켤레근을 가지려면은 이제 봐봐. 허수 켤레근을 가지려면은 허수의 반대가 뭐야? 실수. 그러니까 실수 개수를 가져야지만이 이 허수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연관지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유리수의 반대 무리수. 그 다음에 허수의 반대 실수로 연관지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놔야 돼. 여기서부터 이것도 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아자 화이팅 합시다. 자, 봅시다 이거. 자, 필수예제 1번인데 자, 근을 판별하는 건데 앞에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 두 허근을. 자,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정수 K의 개수.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쓸게.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너네가 이제 판별식 할 때 좀 많이 좀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랑 a랑 이거 c 전체 곱해야 되잖아, 이제. 근데 너네가 여기서 부호 실수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니까 얘랑 곱해주면은 플러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부호를 써줘야지, 이제. 부호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 두 허근. 자, 이거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짝수 판별식 할 수 있어. 짝수 판별식 기호 이렇게 쓸게. d 나누기 4. 이거는 요거 절반 한 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ac야. 마이너스 그냥 ac. 이렇게 마이너스 그냥 ac로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야. 마이너스 그냥 ac로 저렇게 쓸 거야. 그래가지고 소거시키고 이제 남는 거 k 빼기 2가 얘가 이제 허근이니까 음수다라고 쓰는 거야. 여기서는 k가 2보다 작다 나오겠죠?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이거 좀 정리해 볼게. 이거 1이니까 1을 넘겨주셔가지고 마이너스 1 4로 나눠주니까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둘 다 모두 만족시키는 k를 한번 좀 구해봐야 되거든. 둘 다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직선상에서 저 둘 다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구해줄 거야. 1차 부등식 두 개 푸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데 근데 이제 2보다는 지금 이제 작아야 되겠죠? 2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겠지? 공통 범위가 나오죠? 공통 범위가? 둘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해줘야 되니까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2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주는데 마이너스 4분의 1과 2 범위로 내주는데 근데 요거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도 잘 봐야 돼.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야.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가 세줘야 돼. 0하고 1 해가지고 두 개 있어. 두 개. 두 개라고 최종 답을 내주는 거야. 두 개. 되시겠습니까? 두 개라고 답을 내주시기 바라고. 자, 2번. 자, 요거,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별표를 몇 개 칠까, 이거? 별표를? 300개 다 칠 수 없으니까, 그럼 너는 별표 3개 치고 곱하기 100으로 써. 곱하기 100으로. 별표 3개 치고 곱하기 100.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대.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써줘야 되죠? 중근이면은 판별식이 는 0으로 써줘야 되겠지?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표현일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 K가 무슨 값이라 하더라도 저게 이제 항상 항등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식 쓰시냐면은 판별식을 씁니다. 일단 판별식을.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2a지 2a. 2a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거야. 짝수 판별식을. d 나누기 4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거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거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제 는 0이다 라고 이제 써줄 건데, 는 0. 는 0이다 라고 쓸 건데, 이거 이제 K로 묶어줍니다. K로 이제. K로 묶어주는데, 왜 K로 묶냐면은, 우리 항등식이면은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되거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렬할 때, K 부분 묶어주시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으로 묶을 수 있고, 뒤에 남는 부분은 A제곱 더하기 B로 쓸 수가 있겠지. A제곱 더하기 B. 저렇게 쓸 수가 있어. A제곱 더하기 B.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 B가 나오게 되겠죠? A가 이제 3 나오고 B가 몇 나올까? 이게 각 항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각 항의 개수가 0 되어야 되니까 A가 3 나오고 B가 여기서 몇 나와? B가 마이너스 9가 나와줘야 돼.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3, B가 마이너스 9. 둘이 더해주니까 2번 마이너스 6으로 답을 내주는 거야. 마이너스 6으로. 자, 그 별표 300개 칠 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 300개.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알려줬는데, 얘네들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얘네들을 구해봐라. 일단은,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오면 이걸 해봐야 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은 기본적으로 구해놓고 들어가야 돼. 구해놓고. 자, 두 근의 합. 계산하면 여기서 몇 나오죠, 이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최고창분의 1창이죠? 두 근의 합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계산해볼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A분의 C로 써주는 거야. A분의 C. 그러니까 이제 얘분의 얘로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토대로 저 3-1, 3-2, 3-3을 풀어줘야 돼. 저 세 개를 이제 풀어줄 거야. 3-1, 2, 3을 좀 풀어보면은, 자, 봅시다, 이거. 3-1,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전개해 볼 거거든, 전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전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4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써줍니다. 저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거기 정리해볼까, 이거 이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9라고 써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9. 우리가 구해놨던 합곱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 3-2번 볼게. 3-2번은 보시면은 분수식이죠. 분수식. 얘들아, 앞으로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분수 나오면은 통분해봐야 돼. 무조건. 통분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저렇게 나오게 돼.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계산해 볼게. 이제 요거 이거 그 알파 베타가 저기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 얘들아 이제 분자.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을 좀 떠올려봐. 곱셈 공식 변형. 이게 그 합의 제곱에서 이거 얼마큼 빼줘야 되죠, 이거? 몇을 빼줘야 돼, 이거? 2알파 베타 빼주는 거야? 2알파 베타. 요거 빼주는 거였어, 요거. 요거 빼주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저 두 근의 합이 마3이니까 9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누기 마이너스 1 이러시면은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답 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3번 보시면 3-3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볼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자, 요거 구할 건데 요거를 구해주려면 일단은 요거 이제 그 곱셈 공식 변형을 해볼게.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반대부로 3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해주려면은 얘를 구해줘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돼. 요 알파 빼기 베타가 뭔지. 요 놈에 대해서 구해줘야 돼. 요 놈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보니까 지금 저기 이제 알파 빼기 베타가 이제
여기서 지금 요거거든요. 알파가 지금 베타보다 작죠,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황이야. 작은 상태고. 그러면은 그 두근의 차랑 연관돼 있어요, 이게 두근의 차랑.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내가 그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그 루트 판별식이라고 얘기했거든. 공식화해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해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써주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 공식이라고 공식이야 공식. 외워놔야 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루트 13이야. 루트 13. 루트 13인데 조심할 부분이 있어. 조심할 부분. 요거 알파 빼기 베타 있잖아요. 요거 이게 알파가 더 작은 근이야. 작은 근. 작은 근에서 큰 근을 빼면은 무슨 부호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겠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두 근의 차는 루트 13이니까 작은 근에서 큰 근을 뺀 거는 마이너스 루트 13이야. 요 놈의 세제곱에다가 그다음에 더하기 3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루트 13이야. 요거 계산해 보자고. 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얘가 이제 음수는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고 얘가 제곱해주면 13이니까 마이너스 13 루트 13에 플러스 3 루트 13이 있어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0 루트 13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루트 13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루트 13이야. 마이너스 10 루트 13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을 한번 더 보시면 4번은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얘를 한번 구해보래. 얘를 구해보래. 자, 저게 인수분해가 되기는 하지만 인수분해에서 풀진 않을 거야. 원래는 문제들이 인수분해로 안 나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원래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면 근을 대입할 수가 있어. 대입하면 이런 식 나오지 않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8은 0 이런 식 나오지 않네?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이거 근을 대입한 거죠. 물론 베타도 대입하면 똑같은 식 나오겠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8은 0이라고 나오게 돼. 0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대입해 봅시다. 요거 이제 알파 제곱은 뭡니까? 요거 이제 6알파 마이너스 8이고 베타 제곱 뭡니까? 베타 제곱은 6베타 마이너스 8이죠? 6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이거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이제 저거를 한번 저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알파 제곱 좌대에다가 요거 6알파 마이너스 8 대입해보자. 이게 대입해보시면은 자, 천천히 쓸게. 자, 이제 베타 나누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나누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5.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그냥 대입한 거야. 저 제곱 자리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대입을. 그 다음에 좀 정리해 보는 건데 여기서 동류항이 있잖아. 동류항 정리해 볼게. 6알파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8 플러스 5. 이렇게 동류항 정리를 다 해볼 거야. 동류항을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서도 6베타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동류항 정리까지 해줄 거야. 동류항 정리까지.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좀 더 간결하게 정리는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뭐 해봐야 돼? 분수식이면은 통분을 항상 해봐야 돼. 통분을. 꼭 통분해봐야 되는데 통분해보시면은 이제 알파 빼기 3이랑 베타 빼기 3으로 통분을 해요.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자 베타에 여기가 이제 베타 빼기 3 앞에 베타 빼기 3 곱하니까 뒤에는 이제 알파에다가 알파 빼기 3을 곱해 주셔가지고 자 얘를 이제 좀 더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얘를
처리해 줄 거야. 자, 전기에서 정리해 보시면 분자. 자, 요게 이제 베타 제곱 비슷한 것끼리 묶을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분배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요거 다 구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야. 이제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이제 합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 수 있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은 모양이 이쁘게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오게 되겠지. 저렇게 이제 그 다음 여기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해주신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해주신 다음에 뒤에 더하기 9까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저렇게까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곱을 알 수가 있잖아. 두근의 합은 지금 이제 저기서 6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저기서 이제 8이니까 우리 요거 이제 여기 대입해서 풀 수 있겠죠? 여기다 대입해서 풀 거야? 저걸 대입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여기 계산해 보시면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6 나누기 분모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6 3, 6, 18 플러스 9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분모가 마이너스 1 분자가 2 나와서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은 그냥 이제 이거야. 그냥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이렇게 구해놔. 이걸 왜 이렇게 구해 놓냐면 얘를 우리가 이게 차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이 창을 1차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1차식으로. 차수를 줄이고 나니까 이제 좀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니까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야.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차수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5번을 보시면 5번. 자, 5번은 요거야.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 알파 베타라고 이제 주어지는데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쟤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지금 이제 잡아놓겠다. 이렇게 이제 자 이거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건 작성. 일단은 요 두 근을 구해보자. 요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몇이냐면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 나올 거야. 마이너스 3 나오게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분의 c 해주시게 되니까 얘가 이제 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야. 2분의 3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얘네 둘을 근으로 갔는데 그럼 얘네 둘을 구해볼 거야. 얘네 둘을 이제 자 이제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하잖아요. 더한 거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더한 걸 빼주는 것으로 저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빼주는 거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계산 마저 해보시면은 마 3의 제곱 9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은 3이니까 6 나온다. 6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6 알파 베타는 저기 이미 나와 있듯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이렇게 넣어줄 거야. 이렇게 다 쓸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저 두 근을 구했어. 두 근을 6하고 2분의 3이 근이래.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거든.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풀 수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식작성으로 풀어볼게. 식작성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는 방법은 이거 작성하는 거 잘 봐. 이거 이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이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작성은 먼저 이제 최고치 계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2라고 이제 볼 거야. 2 저기 2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주어지면은 2차항 쓴 다음에
얘네 두 근의 합의 반대 부호가 1차항계수 얘들아. 얘네 두 근의 합의 반대 부호가 요게 이제 1차항계수야. 1차항계수.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두 근의 곱이 이제 여기 상수항이야. 상수항. 요거라는 거를 일단 잘 기억해. 요거라는 것을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전개해 보시면 2x 제곱에다가 얘가 이제 2분의 15거든. 통분해 보면은 2분의 15야 이게. 곱하기 2 해주니까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9인데 앞에 2랑 곱해주니까 18이 나오게 되는 거죠. 18. A, B가 나오죠. A는 지금 자 요거로 맞추는 거니까 요거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맞추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5, b가 그냥 18이 나오네. 그냥 18. a 플러스 b 구해주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3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작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알려주긴 알려줬잖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얘네 둘이 더한 거야.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한 거. 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이제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저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두 근의 합 계산해 보시면 저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2죠. 얘가 이제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방금 구해놨던 얘네 둘의 합이야. 얘네 둘의 합. 6 더하기 2분의 3이지. 뭐 여기서 바로 A 구해보시면은 A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구해볼 거야. 두근의 곱. 두근의 곱도 구해볼 건데 두근의 곱은 여기서 뭐냐면은 A분의 C야. A분의 C. 2분의 B라는 얘기야. 2분의 B. 그래가지고 2분의 B가 저 두 근을 곱한 6 곱하기 2분의 3. 즉 계산해보면 9라는 거니까 B가 2 곱해가지고 18이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B가 18. 여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식 작성해도 되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2번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 좀 더 편할 거야. 너네가 하기에는. 그 다음 6번. 요거 잘 봐주어야 하는 유형인데 요거. 자, 이거 잘 봐주시고 이제 요거 멀쩡하시죠? 아 그래? 자 예림이 아까 보니까 중간에 잠깐 위기가 온 것 같았는데 아닌가? 그래? 지금 막 잠 깨려고 좀 마시는 거 아니야 계속 저거? 오케이. 자 얼른 합시다 얼른. 자 좀 힘내시고. 자 2차식을 복수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복수수의 범위에서 일단은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구해야 돼. 근. 자 그래가지고 근을 구해봅시다. 저거 이제 제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근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쓸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보는데 이게 루트 안에가 얘가 마이너스 63이에요. 마이너스 63. 루트 63이 뭐야? 간단히 하면은 루트 63. 오케이. 3루트 7. 오, 잠이 좀 깼다. 3루트 7. 3루트 7이고 그 다음에 근을 구했잖아. 그러면은 저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자, x 마이너스 근. 그 다음에 이제 또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으로 작성하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은 조심하실 점은 지금 이 2차식은 최고차 함계수가 2잖아요. 2. 반드시 요 2도 꼭 써주고 들어가야 돼. 요 2까지 이제 이렇게 쓰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제가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저렇게 인수분해가.
결국 이거야. 사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요거 있지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우리 요 정도는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얘를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에 주어진 요 2차식 있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 그게 사실 1하고 2인 거잖아 이제 그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근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얘가 이제 는 0이 되도록 하는, 즉 근의 공식을 써서 나오는 그 두 근을 x 마이너스 근으로 써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의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되겠고, 자 요거는 별표를 몇 개 칠까? 요건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 별표를 몇 개 칠까? 이거는 500개? 500개. 얘는 한 이제 별표 한 200개 정도 생각하자. 별표 2개 치고 곱하기 100으로 하자. 자,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두 사람 A, B가 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대. 근데 A는 요 X의 개수 A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나왔네. B는 상수항 B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이 나왔네 이제. 잘못 봤으니까 근도 잘못 나왔겠죠. 올바른 2차 방정식 구해주는 건데, 얘들아 A는 X의 개수 A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 B는 제대로 본 거 맞니? B는 제대로 본 거? 그러면 B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근의 곱 A분의 C 있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 이 두 근의 곱이 1분의 B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A는 이제 두근의 곱을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B인데 그게 얘네 둘이 곱한 거와 같지 않냐 이거지. 얘네 둘이 곱한 거와 같지 않을까? 요거랑 같지 않을까라는 거지. 요거랑 같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를 이제 곱해서 계산해 봅시다 이제. 4 빼기 7이니까 마3이야 마3. B가 여기서 이제 마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 B도 해봅시다. B도 이제. B는 이제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상수항을 이제. 상수항 B를 잘못 봤으면은 A는 잘 본 거야. 1차 함계수 A는 잘 본 거기 때문에 1차 함계수 A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이야. 두근의 합. 그러니까 이제 두근의 합을 계산해 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A인데, 요거는 이제 저 마이너스 2랑 루트 7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7을 더해.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A가 그냥 잠깐만 미쳤지. B가 두근을 요걸로 본 거지. 다시 이거 좀 다시 수정할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I, 얘네 둘을 더한 것으로 봐줘야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보는 게 맞아. 마이너스 6으로. 그럼 이제 A가 그냥 6이 나오게 되겠죠? A가 그냥 6이 나오게 될 거야. A가 그냥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났네. A가 그냥 6, B가 마3. 그럼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이 0. 그럼 답이 이제 몇 번? 3번. 3번으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으로.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요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요거는. 쉬운 문제인데. 자, 2차 방정식이 있대.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래. 자, 그랬을 때 새로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자,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저렇게 주어지면은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i잖아,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i. 저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왜 저렇게 나와? 켤레근을 가지려면은 이 각 항의 개수가 실수여야 돼, 실수. 근데 A, B가 실수고 2차 항계수 1도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이므로 이렇게 켤레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켤레근을. 자, 그러면 끝났네. 이 두 근을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두 근의 합을, 요 놈의 두 근의 합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게 곧 얘네 둘을 더해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i 라는 거니까 저 새로운 두 근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다. a가 그냥 4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a가 그냥 4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도 구해볼까요? 두근의 곱. 두근의 곱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해주니까 그냥 b가 나오게 될 거야. 그냥 b. 이거는 얘네들이 곱해주는 거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b가 뭐 나옵니까? 합차네 합차 5 나오네 5. 저렇게 a, b를 완성할 수가 있어. 아 그럼 따라서 a 자리에다가 4 넣고 b 자리에다가 이제 5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는 0이 되는 거니까 는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해주니까 최종 답은 그러면은 4분의 5라고 답을 내면 되겠죠. 4분의 5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심화예제 1번. 아, 요거 좀 잘 봐줘야 되는 문제야. 요거 좀 잘 봐야 돼. 자, 잘 봐야 돼, 이거. 2차 방정식의 그 두 근의 절대값이 지금 주어진 거야. 두 근의 절대값이 1대5로 주어진 거야. 이때 m의 값을 구해주래, m의 값.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두 근의 절대값이 1대5래. 그러면은 두 근이 같은 부호일 수도 있고 반대의 부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한 근이 1이면 다른 한 근은 그냥 곱하기 5한 거일 수도 있는데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은 둘이 절대값 하면은 1, 5잖아. 그래도 이 관계를 만족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1대 5다라는 얘기는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5알파일 수도 있고 단순히 곱하기 5한 거. 두 번째 케이스는 한 근이 알파일 때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케이스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는 저 1, 2번 케이스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케이스로 풀어볼 건데 두 근을 알파, 5알파로 잡아주면은 두 근의 합이 있죠? 두 근의 합이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두 근의 합이 m 플러스 5야. m 플러스 5. 그러니까 두 근의 합 m 플러스 5가 뭐시기냐? 얘가 이제 알파 더하기 5알파야. 6알파죠. 6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파 더하기 5알파 해서 6알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근의 곱이 있죠? 두 근의 곱도 계산해보자. 두 근의 곱은 여기서 이제 자, a분의 c로 들어가겠죠? a분의 c로. 2n 플러스 3으로 되는 거니까 두 근의 곱 2n 플러스 3으로 이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두 근의 곱.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파 곱하기 5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건 5알파 제곱이야. 5알파 제곱. 5알파 제곱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요거 이제 요거랑 요거 해주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저거 연립해 줄 거야. 자, 이게 공통으로 이제 여기서 m을 구해줄 수 있잖아. m 플러스 5가 6알파이니까 여기서 m을 우리가 좀 구해놔가지고 있잖아. 구해놔가지고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이제 m자리에다가 대입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은 2배 6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5알파 제곱이다 라고 놓고 이걸 이제 풀 거야. 요걸 풀 거야. 이거 전개해 보시면 12알파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은 5알파 제곱. 그래서 이 항에서 5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더하기 7이 0 나와. 일단 여기까지 일단 쓰시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거 이제 사실 노란색 밑줄 친 게 m하고 알파 미지수가 두 개고 식도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거 지금 연립해 보고 있는 거야. 연립을 하고 있는 거야. 연립을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시고 연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연립을 이제 자, 다 왔어. 좀만 하면 돼. 좀만 연립하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 1 5알파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알파가 1 나오고 알파가 5분의 7까지 나오게 돼. 이렇게 알파가 저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될 거야.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알파가 1하고 5분의 7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 알파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제 m이 나오거든요. 알파가 1이면은 m도 1이야. 요때 이제. 근데 알파가 5분의 7이면 m이 좀 약간 분수가 나오네 이제. 5분의 42에서 5분의 12가 나오나 요때는 이제. 요 알파 값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알파 m이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알파 m의 조합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나오게 돼. 두 가지 조합이. 저렇게 두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뭡니까? 그 m이 정수래. 정수. 항상 문제 보면 이 조건 빠뜨리지 말고 잘 봐야 돼. 조건. m이 정수니까 얜 탈락이네. 요것만 되겠죠. 요거. 그래서 m이 이제 1이라고 해가지고 답을 1번 으로 하면 될까? 답은 1번이 맞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1번 케이스만 확인을 했고 2번 케이스 확인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2번 케이스도 확인을 해야 돼. 2번 케이스도. 요거 다 쓰셨나요 이거?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이거 지웁니다 이거 이제. 2번 케이스 해볼게 이제. 근데 너네가 이제 실전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1 하고 바로 답 내고 넘어가야 돼. 지금은 아직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번 케이스도 한번 써보는데 얘는 아마 안 되거든 이제.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이제. 왜 안 되는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한번 직접 다시 또 계산해보자. 두근의 합이 저게 지금 n 플러스 5인데 얘가 이제 저 알파 마이너스 5알파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알파라는 얘기야 이제.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새롭게 푼다. 이걸 가지고 두근의 곱도 해보자.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이제 저기 이제 2n 플러스 3이죠. 2n 플러스 3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네 둘이 곱해. 마이너스 5알파 제곱이다. 마이너스 5알파 제곱. 으로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5알파 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거 밑줄 친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밑줄 친 것끼리 이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m 플러스 5는 마이너스 4알파.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해 이제 m을 이제.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돼. 이걸 여기 대입해서 해보자고 이제. 대입해보시면 2배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알파 제곱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전개하고 이항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제. 요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풀어. 정리 바로 할게. 5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7은 0이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저렇게 나오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 이거? 인수분해가? 근데 얘들아 너네 그거 혹시 안 해? 딱 식 봤을 때 이게 인수분해 되는 식인지 안 되는 식인지 바로 판단되니 바로? 근데 익숙한 꼴이면 되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려면 일단 해봐야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판별식을 해서 제곱수가 나오면 돼. 판별식을 해서 제곱수가. 얘 판별식을 짝수공식으로 해보잖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해주면은 얘가 지금 이제 제곱수가 아니지. 내가 말하는 제곱수는 1, 4, 9, 16, 25, 36 요런 제곱수 얘기하는 거야. 그런 수가 아니죠. 그런 제곱수가 아니면은 저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근행공식을 써서 구해줘야 돼. 근행공식을 써서. 근데 생각해봐. 알파가 만약에 근행공식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라면은 이 m값이 정수겠니 이게? 이게? 정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근행공식은 이제 그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해주면은 분자에 막 항이 막 두 개가 있잖아. 근행공식 하면은 여기에 이거 적용해보게 되면은 m값이 정수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요건 이제 탈락이야. 이건 탈락이지. 안 해봐도 여기 정도 선에서 해주고 탈락해줘야 돼. 그래서 1번 케이스가 답이니까 m을 1이라고 답을 내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1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봅시다 이제. 심화예제 2번.
자, 이거는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래. 저 fx는 0 있죠?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4라고 해서 내가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로 좀 잡아볼게. 이제 알파 베타로 잡아보도록 할게.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얘네 둘의 합이 지금 몇이라는 겁니까? 얘네 둘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근데 요 새로운 놈, 요 놈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을 이제 구해주래. 요 놈에 대해서 이제 f2x-4는 0. 요 놈에 대해서 해보래 이제.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이 fx는 0의 요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거잖아. 방정식의 근을 항상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는 이러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아,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구나. f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0이 나오는구나. 라는 저러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냐면은 얘들아 이 새로운 놈의 두 근을 구하는 거지. 그럼 요 놈의 두 근이 뭔지 알아? 요 놈의 두 근이? 아까 이 f 안에다가 알파가 들어가면 0 나와야 되고 베타가 들어가면 0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자체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저 EX-4 자체가 알파면 F 알파는 0이라는 정보 나오잖아. 이 자체가 베타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EX가 각각 이제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로 나오게 되니까 이때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4랑 2분의 베타 플러스 4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볼래 이거? 이 x가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x를 다시 여기다가 넣잖아.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결국에 이게 알파가 나와, 알파가. 이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 정보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x를 여기 넣어줘도 이게 이제 f 베타가 나오게 돼서 이 정보가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하면 f에다가 알파가 들어가면 0 나오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나온다라는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정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두 근의 합이죠. 요 놈의 두 근의 합 구해주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4랑 저 2분의 베타 플러스 4 얘네 둘이 이제 더해주시는 건데 얘네 둘이 이제 얘는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요거 해주시는 거죠. 요거 이제 뭡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사래, 마사. 마사라고 했으니까 마사 더하기 8 나누기 2로 들어가서 결국 답이 2로 나오게 되겠네. 2.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해서 이 자체가 알파 베타가 되도록 하는 근을 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